일본이 오는 4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오늘도 세계일보 윤주로 환경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시점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올 봄에서 여름,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닌데 이르면 4월쯤 방류가 시작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한 2달 남은 거죠. 2달 뒤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걱정했었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거다. 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염수가 생기 시점으로 말하면 네. 2011년까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일본이 어떤 대처를 했는지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이 문제의 이 오염수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1일에 규모 9.0의 지진이 나서 이제 18,500명이 숨졌죠. 이번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규모 7.8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에너지로 따지면 그 동일본 대지진이 튀르키예보다 63배, 63배나 더 강력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닥쳤는데, 이때 원전 설비가 침수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이거를 이제 일본어로 다이이치 원전 이렇게 부르는데, 네. 여기 전원 공급이 끊겼고 냉각수 공급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막 온도가 치솟기 시작했겠죠. 예.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원래 남아있던 냉각수가 모두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1호기부터 시작해갖고 4호기까지 막 수소 폭발이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이 됐고, 뭐 이때 초기에 누출된 건 이미 다 바다로 이미 흘러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박해지니까 바닷물을 끌어다가 막 원전을 식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물은 당연히 방사능에 오염이 됐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염수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도쿄전력이 방류하겠다고 한 오염수는 총 130만 톤인데, 예. 이거는 그 올림픽 규격 수영장 있잖아요. 이거를 5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요 양이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저장 부지의 96%가 찬 상태인데 계속 뭐 지하수도 흘러들 거고 비도 내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원전으로 흘러들어서 계속 이 오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그 도쿄올림픽 열리기 직전까지도 거의 계속 그냥 모호하게 뭐 연구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2021년 4월이 돼서 이제 우리 오염수 방류하겠다, 바다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올 봄부터 하겠다는 거고요. 1km 해저 터널을 지어서 하루에 최대 500톤씩 서서히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글쎄요. 좀 이따 좀 저도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근데 그 언론에서는 2년 뒤면 오염수가 제주 바다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여기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 그 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이제 무슨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네.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연구 결과의 요지는 뭐냐면요. 이제 대량 방류가 시작되면 이르면 2년 뒤에 제주 앞바다부터 이제 찾아올 거다. 이 오염수가 도달할 거다. 네. 그런데 그 삼중수소는 극미량만 포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삼중수소의 양이 오긴 오는데 양이 많지는 않다.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럼 왜 삼중수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냐 보면, 이제 제가 계속 오염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일본에선 처리수라는 용어를 그렇죠. 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64가지, 64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 말은 이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게 있어요. 알프스라고 영어 약자로 말하는데, 예. 이 알프스라는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서 농도를 그 규제 수준 이하로 낮춰서 내보내겠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알프스가 모든 핵종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가지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탄소 14라고 하는 거랑 바로 삼중수소예요. 그래서 도쿄전력에서 특히 이제 우려하는 물질도 삼중수소고요. 그래서 이번에 삼중수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 청취자 정관희님, 4100님,
아이들 먹일 생선부터가 걱정된다. 또 네. 이걸 방류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전국 수산업자들 횟집들 망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의견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 제거를 못하는 겁니까? 이게 제거를 진짜 뭐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하는 게 우리 정수기 같은 거거든요. 필터 이렇게 해서 그 안으로 걸러내겠다라는 건데 네. 이 삼중수소는 그 필터를 다 그냥 통과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려면 굉장히 극저온 상태로 막 이렇게 떨어뜨려서 처리를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프스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타서 희석시켜서 그냥 내보내겠다. 농도 떨어뜨려서 내보내겠다. 이런 거죠. 좀 더 비싼 정수기 사면 안 되나 생각이 근데 돈이 들긴 하고.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다른 나라한테 책임을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본이 책임져야 될 문제긴 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좀 답답한 상황인데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쪽에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음. 우리 원전 처리수도 나오지 않느냐. 네. 그건 또 위험하다. 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오염수라고 하니까 오염수라고 하죠. 오염수보다 더 위험하다. 뭐 이런 네. 식의 주장을 해요. 그렇죠. 이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기사 댓글에도 보면 정상적인 원전에서 내보내는 양도 사실은 더 많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지만 이 오염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먼저 그 일본 도쿄전력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드릴게요. 이 삼중수소에 대한 일본 안전 기준이 리터당 6만 베크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물을 타서 리터당 1,500 베크렐로 농도를 낮춰서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22조 그러니까 22 테라베크렐이 바다로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진짜로 정상적인 원전도 이만큼 배출을 하느냐. 제가 일단은 우리나라 한수원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그럼 여기에 고리 원전을 포함해서 5개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그 배출 현황이 월별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상반기 거를 이제 다 더해봤더니 78.5 테라베크렐이었어요. 이게 숫자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일본이 자기들이 하는 게 연간 22라고 했으니까 예. 우리 그 상반기가 78.5니까 연간으로 한 15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댓글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팩트는 팩트인 거죠. 이거 팩트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데. 그렇죠.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문제는 일본이 우리가 잘 처리해서 이렇게 내보내겠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 지구촌 모두의 되게 건강에 위해가 될 수도 있고 생태계도 되게 큰일 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여태까지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네. IAEA와 잘 협조해서 하겠다. 요 말로 모든 문제를 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달 전에 미국의 한 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왜 기자회견을 하게 됐냐면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많은데 네. 이 나라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업으로 그 나라 경제가 그를 일궈야 되는 나라들도 많은데 오염수 방류되면 이제 당장 이제 국가 경제가 큰일 나니까 이제 그래서 일본한테 나름대로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들이 이제 해석이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좀 독립적인 그 외국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겨서 분석을 해보게 하자라고 네. 해서 이제 그런 전문가 조직이 꾸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속해 있던 한 전문가가 이번에 이제 와서 발표를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한 그분은 뭐 환경운동가도 아니고요. 그냥 원래 SMR, 뭐 해상부유식 원전 이런 거 연구하는 그냥 원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도 따로 일본에 이제 이분 개인이 아니라 그 집단이 일본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네. 너무 어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64개 핵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7개 핵종의 그 측정 자료만 샘플로 그것도 되게 뜨문뜨문 돼 있는 자료를 보내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알프스를 처리하겠다고 해놓고서도 그 전후 분석 자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이게 뭐 이렇게 반감기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뭐 동위원소 간의 비율이 뭐 어떻게 변해야 되는 과학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 자료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쿄전력에다가 왜 이런 자료 데이터가 이게 너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이 돼 왔지만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에 우리 외교부 브리핑을 봐도 그냥 일본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 국제적 사안이니 뭐 잘 합의해서 하겠다. 이런 되게 원론적인 반응만 나오고 있어요. 뭘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당황스러운데요. 네. 앞서 국책연구기관 발표 자료 얘기하셨을 때도 네. 일본 측이 주장한 그 기준치 이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말대로 희석시킨 처리수의 효과를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게 뭐 지금 일본의 말을 근거로 해서 그게 뭐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 올 거냐. 이게 정말 우리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냐. 지금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는 투명하고 잘 원칙에 맞게 우리가 잘 낮춰서 할게라는 그 부분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원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거 뭐 과학적 분석 틀만 가져와서 분석한들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참 답답한데요.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지금 심각성에 관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나마 한 번씩 목소리를 내고요. 그저께도 미넨 안보회의에서 그 외교 수장의 왕이가 일본 외무상 만나서 독단적 배출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일 외교장관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외교부 보도자료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정작 우리나라는 오염수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까 G7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국이 참 난감한 게 뭐냐면 네. 미국도 이제 원래 국무부에서 뭐 브리핑하거나 할 때 네. 일본처럼 이렇게 처리수란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15일에도 기자가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가 오염수라는 단어를 2번 써서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었거든요. 근데 그 국무부 대변인은 처리수란 말로 바꿔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수 방류를 준비하는 걸 환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방류 괜찮다. 이렇게 이제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가 앞으로도 굉장히 물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선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일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미국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이 괜찮다고 얘기하네. 네. 라고 다른 나라한테 얘기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답답한데 네. 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생기네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은. 네. 그 많은 총량을 배출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염수뿐만이 아니라 그 원자로 안에 지금 폐쇄된 원자로 안에 엄청 고농도의 그게 이미 쌓여 있거든요. 그쵸. 걔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굉장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일본의 말만 믿고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예,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참 아픈 재난을 당한 게 맞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걸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계속 갖게 되네요.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분 수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